이거는 답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이제 결론 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해 그냥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은 팔고 강남 가면 돼. 합쳐서. 이때 딱이야 딱 저거. 고점에 매수하고 풀 인테리어 진행했으나 아직 정고점 회복 못하고 마이너스 2억이래요. 예, 이러신 분들 좀 있으시죠, 좀. 과감하게 정리하고 상급지 가고 싶은데요. 매도시 5억 5천이고 매수하고 싶은 주택은 11억 5천입니다. 현재 이 연봉은 1억이고 1주택 부산인데, 예, 딱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후배님이라고 하면은. 11억 5천으로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1주택 갈아타기로 하실 건지 아니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제 상급지 매도하고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갈아타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갈아타기에 달인 또 우리 홀홀님 아닙니까? 그래요. 연봉 1억이면 6억 연봉 지금 1억이면 대출은 나올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보통 한 7배 하면 되죠, 연봉에다가. 아니요,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파악해 드려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대출이 없다면 한 지금은 6배 정도 1금융권에서, 그리고 2금융권 보험사 하면 7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싶은 지역이 11억 5천인데 이게 이제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어느 곳인지에 대한 일단 것도 부산이라고 치면 1주택이면 부산이 지금이고 그다음 또 갈아탈 곳은 부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일단 부산이라고 하면 그 연봉 대비해서 6배 정도, 그리고 보험사 할 거면 7배 정도의 대출은 나온다. 대출은 가능하다. 네, 대출은 가능하다. 근데 결국 상품이 무엇이냐. 그러나 기존에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지 싸움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서울에 11억 5천이면 8사면 조금 중하위 급지거든요. 조금 평형을 낮추고 5구제곱미터로 좀 접근하시면 11억 5천이어도 하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동대문, 은평구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은평구. 서대문구, 예, 5구 쪽으로 알겠습니다.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마 싶습니다. 부산은 거의 다 가능할 것 부산은 같고. 가능하죠. 예, 해운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평형은 좀 그렇고 5구로 해서 예, 중위권 정도 지역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신축이 아니라면 송동까지 내려올 수도 들어올 수도 송동까지? 있죠. 그렇죠. 성동도 그럼요. 야, 예. 핫하던데. 성동. 근데 이게 실거주를 할지 투자를 할 건지에 따라서도 대출을 더 맞아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네. 실거주한 거하고 투자랑 어떤 게 대출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실거주하게 되면 규제 지역이면 50% 나올 거고 비규제 지역이면 70% 나올 거니까 지금 성동구나 뭐 비규제로 이런 곳은 가겠죠? 비규제로 11억 가겠죠. 그러면 저기는 충분히 비거주로 비규제로 가고 네. 새끼고 하고 그렇죠. 제 마음은 편한 게 네. 이제 부산이시니까 내가 해운대 오션뷰도 좀 필요하고 공기도 좀 거기가 좀 깨끗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시고 네. 서울에 하나 두시고 그냥 본업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 갭 끼고 산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다. 그러면 70%일 테니까 저기 시세가 한 11억 5천이다. 그럼 70% 하면 한 8억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전세금 빼고 뒤에 이제 후순위 대출 받고 그러면 매도시 남은 5억 5천 넣어도 남는 금액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실거주 해결 월세로 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11억 5천이면 신축이라고 하면 6억대, 7억 조금 언더까지 그러니까. 전세가 껴있을 테니까. 네. 초이스. 아파트 명의 형제에게 이전 시 절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이건 또 제 방이 오셨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시세 1억 5천이고 대출 없고 1억 2천에 매수했습니다. 뭐 3천 정도 올라갔네요. 매매 시 증빙 방법, 무이자 차용증 쓰고 매매 계약 쓰면 될까요? 형제, 동생이 전세 계약하고 전세 대출 플러스 잔금 매매할 경우 제가 은행 전세금 대출 갚아도 되나요? 양도시의 절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시 절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단연간의 강의와 상담으로 봤을 때 네. 여기에 적지 않은 굉장히 이상한 많은. 꽁꽁이가 있어. 그렇지. 역시 그래서 뭐부터 봐야 되냐면 저 형제 간의 우애가 어떠냐. 야, 너무 맞다, 근데 맞다. 정확한 표현. 맞다. 예. 동생이 말을 잘 듣냐. 예. 형 말을 잘 듣냐. 네.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분명히 다른 주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걸 어떻게 처분을 하고 본인 거 큰 걸 아마 정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뭐가 문제냐면은 경기도 땡땡시도 그렇고 네. 2월 17일 날 나왔던 국세청 그 보도자료도 그러는데 내가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얘가 걸리는 거야. 이거를 가족한테 넘겨요. 네네. 딱 동생이거든 지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큰 거 얘를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를 다시 가져와요. 아마 이건 안 가져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장 매매로서 세무조사 받고 있어요. 아. 야. 돗자리 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제 지방의 금액이 좀 작은 거니까 그렇죠. 크지 않으니까. 3천 올랐잖아요. 네. 3천 올랐으니까 어떤 정비 사업 이슈가 없으면 네. 그냥 처분하시고 네. 3천이면 세금 얼마 안 나와요. 네. 뭐 몇백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서 본인이 챙기시고 동생분 좀 잘 해주시고 괜히 뭐 전세대출 막 해서 막 이렇게 막 현란한 스킬 쓰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 돈 보태서 더 좋은 거 갈아타거나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게 1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시세가 3천 올랐는데 3천 오른 거는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봤더니 그냥 1억 2천에 매수했잖아요. 네, 한 1억 3천 정도의 동생한테 매도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도 그럼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데 이제 저 동생이 만약에 저 집을 내가 실거주로 쓴다거나 그러면 네. 되게 좋아요. 어. 내가 좀 싸게 넘길 수도 있고 그럼 서로 그쵸. 좋잖아요. 근데 그쵸, 분명히 그쵸. 아마 주택수 줄이는 목적이 클 거란 말이죠. 아, 한시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일반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가면 동생은 그냥 기타 친족이니까 1,0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1억 1,00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00 빼면 1억에 대해서 10% 1,000만 원 증여세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동생이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고 가져가면 되는데 아까 말한 어떤 가장 매매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역시. 그냥 처분하는 게 낫겠다. 세무 전문가님은 행간을 역시. 읽으시네요. 그리고 대출적인 문제에서도 지금 형제 동생 간의 그렇죠. 형제 간 전세 계약이잖아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쓸 때 1금융권에서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초본을 보기 때문에 초본이 스칠 경우에는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되면 이거 캐피탈이나 굉장히 금리 비싼 걸로 가져가야 될 텐데 네,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되죠. SY17님 30대 생애 첫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안 할 거면서 여유자금 2억 조금 넘게 투자하며 레버리지는 제 직업이 수익이 안정적인 편이 아니라 무리한 대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걸 생각할 때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가양주공 6단지, 창동 주공 3단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나을까요? 셋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장점만 가득한 곳을 매수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요. 아니면 이외에 추천할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체로 하신다니까 순자산 2억이시면 아마 7억대 정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전세 끼고 네. 그리고 본인 자금 한 2억 정도 투자하시고 네. 그렇죠? 그렇게 세팅하면 한 2억으로 한 7억대 정도의 자산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7억이다 보니까 뭐 서울내에서 뭐 수도권 내에서 아주 뭐 A급지로는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셔서 뭐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집한 7억 내외 하죠. 예, 이렇게 가양주공 6단지도 이제 평양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제 6억 후반, 7억 초반 요 정도 하고 금액대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지금 실거주 하실 건 아니셔서 네, 생애 최초 전세 끼고 후순위 대출 받으셔가지고 생초 대출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실 거라서 이제 선택지들이 이런데 7억이면 사실 요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선택지들이 좀 있어요. 예. 왜냐면은 뭐 물론 운정 아이파크는 34평형이고 신축이라는 어떤 장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GTX가 이제 개통이 돼서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 지역의 흐름이 좀 있거든요. 네, 현재 고양시나 아무래도 파주는 이제 거기까지 좀 서울의 열기가 가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생초가 그 투자의 포인트가 뭐냐면 길게 가져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생애 최초로 세팅하고 자본금을 좀 불려서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 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게 좀 단기간 안에 좀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품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년이나 4년 정도 의미 있는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다 좋은데 가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스테디한 강서구 내에서 소형 평형으로 인기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멘텀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지만 갑자기 클 수 있는 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창동주공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소형평형으로 접근하시되 서울 내에서도 조금 더 좋은 곳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곳들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후보군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저기 노원구가 되겠죠? 노원구? 성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공릉동에 있는 거? 네, 공릉이니까 노원구입니다. 그러니까 중랑구하고 노원구 사이가 되는 거죠. 공릉동에 효성해링턴이라는 신축단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소형평형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가 9억?
이렇게 접근 가능하거든요. 근데 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맞죠. 네, 전세가율이 높아서 뭐 요 정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종의 포인트가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가양동에서도 조금 더 신축인데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세를 뭐 줄 서서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가양동에 곳들이 있거든요. 신축이 있어요? 가양동, 염창동이죠. 염창동에 염창동이지? 신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양동이 신축이 전멸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서울 내에서 아주 핵심 지역은 아니지만 좀 신축 아파트인데 전세가율이 높다. 그러면 생초의 포인트는 전세가율이 좀 맞아요.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본인 자금이 조금 적게 들고 같은 2억으로도 오히려 8억대까지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상품을 조금 더 높여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쪽을 가면 좋겠습니다. 동쪽입니다. 야, 네. 야. SY17님은 오늘 복 받으신 것 같고요. 진짜. 저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시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투자할 게 네, 많다는 맞아요. 것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굉장히 기분 전세가율이 좋으실 것 조금 같은데? 낮은 곳으로 가시면 네. 7억대까지, 그래서 전세가율이 조금 높은 곳으로 가면 8억대 혹은 야. 거의 8억 후반 9억대까지 접근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 야, 현재 1주택 2년 이상 거주 양도세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하나 더 매수한 후에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은 기존 주택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매수 후 매도 시점부터 기존 주택 보유 기간이 카운팅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 질문이 되게 스테디 질문이에요. 최근에도 계속 와. 그러니까 왜 그럴까? 혹시 뭐 다른 데서 뭐 잘못된 정보를 얻으셨을까 좀 고민인데 무슨 말했냐면 내가 A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B를 사요. 그렇죠. 그리고 B를 먼저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A는 언제든지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내가 나중에 사는 B, C, D가 기존에 있었던 A만큼보다 안 좋으면 그냥 B, C, D, 저 Z까지 가도 돼요. 그래서 팔다가 계속 차익을 얻다가 이제는 내가 A를 팔겠다. 그러면 A를 팔고 더 좋은 대문자 A로 가면 되거든요. 그때 비과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고 이제 과욕을 부리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A, B, C로 가잖아요. C로 가는 순간 취득세가 이제 8% 나와버려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B, C, D를 팔고 나서 다시 추가로 2년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22년 5월 10일부터 사라졌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데 모르죠? 지금 시국이 수상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구독을 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제 스마트 튜브에서 볼 수 있겠죠. 잘한다 역시. 근데 이제 요즘 요 질문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막 그 다주택 투자 많이 했던 사람들이 네, 네. 집을 다 못 팔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 때문에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 팔고 오라 그래야 돼? 둘 어떻게? 중에 하나예요. 예. 내가 이제 너무 등치가 커.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대로 가야 되고요. 내가 좀 여차 싶으면 좀 해볼 수 있거든요. 내가 다이어트 할 수 있겠거든. 과감하게. 다 팔아. 과감하게. 예. 그래서 이제 돌싱 가는 거죠. 내가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다시 돌싱 특집에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서울에 나가면. 그래서 다시 내가 여기서 이제 잘해보는 거예요. 대시도 좀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똑같이 10억 있는데 아까 나왔잖아요. 안 본다니까. 좋은 거 곧바로 가요. 곧바로 가. 그런 분들이 되게 무섭고 이게 제가 좀 농담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극화 되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명히 이게 좋은 게 나왔어. 그리고 사고 싶어. 근데 내가 집이 세 채야, 네 채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막. 그러니까 안 팔려 갖고 막. 전 졸생이 안 돼요. 네, 못해요 지금. 다이어트가 안 되시네. 네, 못해요 지금. 1주택 1분양권 상태고요. 1번 주택은 19년도에 청약 당첨, 안양. 뭔지 알겠네. 2021년도 12월 달 입주했대요. 와, 예, 어디요? 2번 주택 분양권 광명 23년도 2월에 줍줍했어요. 야, 운도 미분양이 살짝 났었다는 얘기지. 예. 그리고 2번 주택 완공 후에 전세대원 전입 예정. 아주 최소 2년 거주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양도세 뭐 좀 혜택을 받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1번 주택 양도 시기로 고민 중인데 완공 후 3년 이내 2028년도 5월 1번 주택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답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이제 결론 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해 그냥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광명이 완공이 되잖아요. 네. 완공이 되고 나서 3년 안에 전입을 하시고 어. 3년 안에 안양을 파시고 그러면 지금 3년 안이니까 28년 5월 아닙니까? 네. 신축 21년 12월 입주했으니까 아주 베스트 타이밍이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야. 저때 팔고 지금 가서 최소 2년 거주란 말이에요. 저 2년 거주할 때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2년 거주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1년을 스트레이트로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개월 살다가 중간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비과세 깨져버려요. 오케이. 예. 연속. 예, 그래서 연속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광명은 28년 5월이니까 한 33년 숫자 괜찮다. 33년. 그때 정도 팔고 강남 가면 돼. 합쳐서. 이때 딱이야 딱 적어. 강남 그럼 플랜을. 벌써 지금 10년 안 걸리잖아요. 멋지다.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 내가 봤을 때. 중간에 좀 심심하면 이제 손맛을 봐야 되니까 뭐 손맛. 단타보다는 이제 좀 토지나 상가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괜찮아요. 컨설팅인데요. 네. 강남 가는 아, 저건 플랜을. 충분히 갈 수 있죠. 네, 두 개를 다 비과세 받아버리니까 게다가 둘 다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죠. 아, 저건 된다니까. 야, 강남까지 가는 로드맵을 그려주죠.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가세요. 동방불패. 동쪽으로.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쪽을 더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조정 지역의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보유 4년째고요. 비조정 지역 빌라를 1년 4개월째 보유 중입니다. 빌라가 이게 재개발인가? 아무튼 실거주 아파트를 매도하고 조정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빌라를 2년 보유 후에 매도할 경우 3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조정 아파트가 4년 가지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빌라가 1년 4개월인데 이제 순서상 A, B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실거주 아파트가 비조정 아파트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팔면은 일시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비과세가 되는데 둘 간의 취득 그게 그걸 1년 봐야죠. 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먼저 봐야 돼서 된다면 비조정 아파트 실거주한 걸 먼저 팔아서 비과세를 받고 그리고 비조정 지역 빌라가 B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거주 아파트를 이제 조정적 아파트 C를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하고 C 간에 또 연속적인 일시주택 비과세 가능은 해요. 그래서 빌라를 2년 보유 후에 매도하고 이미 빌라를 1년 4개월 보유했으니까 그러네. 조정적 아파트 C를 사도 1년 텀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B하고 C 되고 B 되고 C 조정적 아파트 매수해서 B, C 조정적 아파트가 만약에 실거주하면 비과세 오케이. 안 되면 올해 6월까지 상생임대주택 만들면 비과세 세팅 오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저것도 하나, 둘, 세 개 비과세 받고 동쪽으로 강남. 가라. 동쪽으로. 야, 욕심쟁이가 아니었어. 아니 전 봐주시는 것 같아요. 도착 그러니까요. 이렇게. 내가 60세 넘으면 뭐 할 수 있다. 내가 도저히 추가 질문인데 저 이제 빌라 있잖아 빌라 저거를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서 사업자로 한 거야. 어떤 만약에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요. 주택임대. 예, 그러면 그거 주택으로 치는 거야 안 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비과세 받으려는 다른 주택이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가 되는데 저 비조정 아파트에서 실거주 했으니까 비과세는 가능을 하고 저 비조정 지역 빌라가 만약에 주임사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비조정 지역 아파트 A를 팔고 C 실거주 아파트 조정 지역을 사잖아요. 원래는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택 비과세가 한 번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엊그저께 공포가 났어. 그러면은 겹치는 구간도 없어. 야, 그럼 저건 계속 비과세 돼요. 그래서 비과세 받고 나중에 저 빌라가 갑자기 정비 사업 잘 되면 물론 저 조정적 아파트 매도한 이후 양도 차익만 비과세가 되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좋죠.